재물과 돈이 모이지 않고 깎아먹을 수 있는 터 4가지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거예요. 이런 지역들은 재물이 모이지가 않습니다. 그 밑에서 장사를 하든 뭐를 하든 바람도 막 막혀가지고 답답하고 높은 건물에 가려 있다 보니까 위축이 되고 사람이 눌려버릴 수도 있고 이럴 경우 어떤 재물도 생성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안 벌린다 이거예요.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재물과 돈, 건강이 나빠지는 흉지 8가지. 부제, 사람 중심의 좌양 선택이 매우 중요한 이유. 풍수지리가 좋은 지역을 풍세권이라고 한답니다. 여러분이 뭐 이 용어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거 공부하다 알았어요. 우선 재물과 돈이 모이지 않고 깎아먹을 수 있는 터 4가지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많이 보이는 케이스가 이제 뭐냐 하면 고가도로나 이제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그 옆을 보면은 고가도로 밑에 집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고가도로가 회전하며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근데 그렇게 돌아가는 지역들은 기운이 다 눌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지역들은 재물이 모이지가 않습니다. 그 밑에서 장사를 하든 뭐를 하든 재물이 급격하게 빠지는 곳이니까 최소한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높은 건물들이 이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 내 건물만 낮은 경우가 있어요. 높은 건물 사이에 둘러싸여 갖고 막 20층, 30층 되는데 내 건물만 한 10층, 뭐 7층, 8층 이런 식으로 이런 경우 바람도 막 막혀가지고 답답하고 높은 건물에 가려 있다 보니까 위축이 되고 사람이 눌려버릴 수도 있고 이럴 경우 어떤 재물도 생성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안 벌린다 이거예요. 사람도 우울증이라든지 자신감도 부족해져 갖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모르고 갈팡질팡하게 되고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적으로도 혼란해지고 이러면 돈이 새거나 막혀버리는 거예요. 금전운이 그냥 꽉 막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돈이 많이 새는 지역이 있어요. 경사가 굉장히 가파른 지역이나 동네, 집, 건물은 재물이 급격하게 새는 거예요. 물을 돈으로 봅니다. 풍수지리에서는. 경사가 심한 곳은 비가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급속하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경사진 곳에 있는 아파트라든가 집은 비탈길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도 그런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거기 들어간 사람들이 다 안 좋아요. 내리막길에. 어떤 아파트라고는 얘기를 안 하는데 용인에 제가 아는 아파트도 그런 데가 하나 있어요. 평지를 확보하지 않고 경사에 맞춰 집을 짓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 공간에 이런 식으로 경사가 많이 기울면 집이 삐뚤어져 있는 모양이 되는 거예요. 이런 지역에 진 집이나 건물들은 한마디로 재물운이 급격하게 나빠져 갖고 돈이 다 줄줄줄 새어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산꼭대기에 있는 집들이나 아니면 전원주택도 이런 곳들이 많아요. 전원주택의 경우 어떤 평지나 단지를 조성할 때 앞에 있는 장소를 충분히 확보하고 집을 지어야 되는데 빽빽하게 무슨 닭장처럼요 지으니까 경사가 아주 심하게 되는 거예요.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은 차가 못 올라갈 정도로 경사가 진 곳들이 있다 이겁니다. 근데 급격하게 재산이 새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전원주택이 좋다고 이사를 갔는데 오히려 안 좋아져서 망해갖고 나오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이럴 때 그런 지역을 보면 한결같이 공통점이 경사진 지역에 집을 지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있는데 Y자형으로 되거나 아니면 T자형의 막다른 골목. 옛날 영상에서도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막다른 골목 부도나고 재수없다고. Y자형이나 T자형의 막다른 골목에 있는 집들은 안 좋아요. 특히 내리막길에 이런 집이 있으면 차들이 오른쪽 왼쪽으로 못 가면 그냥 확 내려가다 들이박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안전사고잖아요. 교통사고. 그리고 바람이 몰아친다 그러면 차가 지나가면 바람이 같이 몰아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딸려온다 이겁니다. 그 바람이 집으로 들어와서 사람한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겁니다. 풍수가 뭐예요?
바람풍의 물수예요. 풍수. 예? 아파트 단지 내에 좀 막다른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 T자형이 된다 이겁니다. 좋지 않게 봅니다. 이런 건 풍수에서는. 전원주택의 경우 뷰, 전망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그러다 보니까 높은데 우뚝 서 있는 집이 많아요. 근데 이게 바람을 맞다 보면 바람을 맞는다는 건 아무래도 풍수지리의 풍이잖아요. 건강에 안 좋다 이겁니다. 병이 나고 쓰러진다 이거예요. 돈도 기복이 심해 빠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재물운이 하락해서 사업하다 부도나고 망한다 이거예요. 특히 재물 쪽으로는 꼭대기에 있다 보니 돈이 이렇게 흘러나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건강에 안 좋은 흉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첫 번째로 이제 뭐냐면 뾰족한, 요즘 개성 있게 집을 짓다 보니까 옛날에는 둥글하고 두리뭉실했는데 옛날 아파트는 네모 반듯하게 졌잖아요. 근데 요즘은 개성 있게 짓다 보니까 뾰족한 것들이 많은데 이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풍수에서 이 뾰족한 건 찔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봇대라든지 송전탑이 있죠. 이게 산에 보면 이렇게 전봇탑, 송전탑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전봇대라든가 송전탑이라든가 건물도 뾰족한 건물 같은 이런 것들이 보이면 콕 송곳이나 흉기로 찌르는 듯한 느낌이 난다 이겁니다. 요거는 왜 안 좋으냐? 그 현침살이라고 하는데 건강상으로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무조건 피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런 데서 살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사업하는 사람 같으면 금방 쫄딱 망해요. 그래서 전봇대나 송전탑이 지나가는 지역은 아는 사람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잘 매매도 안 돼요. 두 번째, 동네에 철탑이 너무 가까이에 있어 원인은 모르지만 사람이 아프고 이럴 때는 이 전자파, 전기파 때문에 그런지 어쨌든 풍수적으로 암 환자가 많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리고 고압선이 지나가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우울증, 그 다음에 타카닥하는 거,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특히 머리 쪽에 문제가 많이 발생이 돼서 우울증 같은 것들이 굉장히 살다 보면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압선이 강하게 지나가는 지역은 피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그 현대적인 풍수에서는 큰 산을 큰 빌딩으로 본답니다. 도심에 있는 큰 건물 사이에 작은 건물이 이렇게 끼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밤이 되면 귀신 소리 같이 휑 하고 소리가 난대요. 왜? 이건 바람 소리가 좀 세게 나오는 경우인데 이럴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해지고 정신적으로 눌리고 쇠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죠. 피하시란 얘기입니다. 네 번째, 이건 뭐냐면 그 도로를 복개 공사를 하다 보면 이게 높아지잖아요. 도로가 이제 점점 높아지는데 그러다 보면 옛날 집들은 이게 못 사는 동네가 이런 게 많은데 옛날 집들은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도로보다 이 지붕이 이렇게 도로 밑에 아시죠? 옛날에 뭐 이렇게 뭐 판자촌이나 뭐 이런 게 보면 내려가 버리거든요. 근데 집들이 도로보다 낮게 되는데 나중에 지붕 높이랑 거의 길 높이랑 같거나 더 내려가면 기운이 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된다 이겁니다. 이런 지역들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하나만 해당이 되면 어느 정도 어떻게 버텨보는데 사람은 이 환경에 풍수에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무당인 저도 받아요. 분명한 건 두 개, 세 개 겹쳐서 이게 해당이 된다면 무조건 피하고 빠져나오는 것이 상책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상으로 재물과 돈, 건강이 나빠지는 흉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택을 지을 때는 아파트를 선택할 때 일조량이 좋은 남향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향 또는 남동향의 집을 선호하는데 물론 햇빛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생기이기도 하고 햇빛이 잘 들면 건강에 좋고 여름에 뭐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해서 생활엔 편리한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풍수적으로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편견을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복받는 터는 햇빛 이상으로 땅의 기운이 햇빛 일조량만 좋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땅의 기운이 솟구쳐 올라오고 좋은 곳에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복받는 터는 햇빛 이상으로 땅의 기운이 좋아야 하고 바람을 순하게 얻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바람의 흐름을 지배하는 땅의 형상과 지맥을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람은 산천의 형세를 쫓아 일정 순환하며 사람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집의 방향이 잘못되면 좌향이라고 그러죠. 집안의 공기가 압축되면서 강해지거나 또는 희박해지거나 약해지니까 건강을 치는 거예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좌향은 어떤 방향으로 지어야 집이 아름답게 보이고 생활이 편리한가 하는 건물 자체에 주안점을 두어서는 안 되고, 근데 사람들이요, 어떤 미적인 부분이나 생활의 편리성만 따지다 보니까 이 풍수적인 거하고는 반대로 이 좌향을 깔고 앉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그런 데만 주안점을 두어서는 안 되고,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재물복과 어떤 부귀영화, 어떤 명예 이런 거를 얻을 수 있는 기운이 있는 방향인지, 사람에게 중심을 두고 사람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편의 중심이 아니고, 이 좌향을 볼 때는 사람의 건강과 재물과 뭐 이 수명과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정신적인 영향. 그렇게 좌향을 잡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햇빛, 조망, 그 뷰라고 하죠. 전망. 도로보다는 생기의 기운을 좌우하는 바람의 흐름과 터의 기운을 잘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수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바람풍 물수예요. 저도 이게 자꾸 책도 읽고 원고도 쓰다 보니까 느끼는 게, 통해야 되고 막히면 안 되는 것이고,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게 풍수의 원리입니다.